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청탁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또 대한항공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였죠. 이 아버지한테 취업청탁을 했다 이래서 파문이 밝혀지고 있는데, 자, 내용을 조금 그래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처남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건데, 이 처남하고 공동 명의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액의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결국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처남과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겠죠. 재산 문제로. 그런 와중에 2004년 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문희상 위원장이 처남의 취업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유권을 상실해서 그 직업을 잃고 돈벌이 수단이 잃어버린 취업을 처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와중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었죠. 2012년까지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관계도를 볼까요? 문희상 위원장이 조양호 회장에게 취업을 간접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양호 회장이 자신이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컨테이너 회사에게 부탁을 해서 컨설팅 명목으로 컨테이너 회사에서는 문 위원장 처남에게 8년 동안 74만 달러, 우리 돈 8억 원, 1년에 연봉 1억 원을 줬다. 근데 문제는 문 위원장 처남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컨테이너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회명도 들어보고 당시 문희상 위원장은 또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2004년쯤에 당시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취업을 부탁한 것을 인정을 했는데 간접 부탁, 직접 부탁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희상 위원장이 또 직접 해명 들어보죠. 조 회장과는 공식 석상에서 10번 넘게 만났지만 사적으로 밥 먹고 전화 통화한 적은 없다. 사적으로 밥 먹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으면 그 정도로 위세가 높다라는 또 반증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대한항공의 해명은 취업한 업체는 우리 관련 회사가 아니라 경위를 잘 모른다. 자, 처남 취업 청탁 당시에 문희상 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2월에는 청와대 대통령, 당시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비서실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고문과 대통령 정치특보를 맡고 있다가 4월에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삼선위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실세 중진위원회에 등극하게 됩니다. 저 경력만 보면 사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시절이었죠.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탁이나 취업청탁 누가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뇌물 스캔들로 퍼지고 부정부패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사퇴하는 건 당연하고 다음 총선에 불출마 같은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강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청탁하고 이런 사람 패가망신시키다 그런 말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지근거려서 지켜보고 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언에 의하면 지금 간접적으로 부탁을 했다.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밥도 이제 먹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8년 동안 8억을 받을 수 있는지 일도 안 하고요. 그거 상당히 신기한 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이해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영향력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그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이었고 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 대한항공이 아마 관련 회사가 방산업에도 아마 손을 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측컨대 보이지 않는 어떤 대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공소시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 변호사님?
공소시효는 사실 지금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근데 수사 왜냐하면 선상에 그게 오르기는 어렵지만 2004년에 했지만 2012년까지 계속 지속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럼 해석을 만약에 영향력이 계속 있는 것으로 만약에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실제 처벌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좀 약간 가볍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한 행동이 가볍게 얘기했어 저희가. 왠지 지금 조연아 씨의 행동이 예. 지금 너무 예. 크게 부각되면서 이 부분이 좀 한번 덜 부각해 주목되는 것 부각을 같은데 시켜주세요. 이분의 행동은 명백하게 공무원이 자기 지위 이용해서 예. 8억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거예요, 제3자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당시 공무원이고 여당의 실세였기 때문에 이 취업을 시켜주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지위를 알고서 이런 부탁을 해서 받은 것이고 또 해명하는 게 참 재밌는 게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 네. 직접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 이 말은요. 지금 조연아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 하진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말은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사과를 해라라고 하면서 누군가 대리 사과를 했었죠. 최경환 그때 총리도 대리사가 있었고 대리 사과를 왜 하냐, 직접 사과하라고 했는데 문 비대위원장께서도 대변인 시켜서 이런 말 하실 게 전혀 아니에요. 직접 저 정론관에 나서서 본인의 그 행한 것을 해명을 하고 사죄를 드리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밝혀지게 된 게 사실은 소송을 하면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 소송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처남이라고 하는 분이 문 위원장이 자기를 취업시켜서 2012년까지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게 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이게 위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참 부도덕한 그런 그 관계들을 갖다 입증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빚은 자기가 졌어요. 그래서 건물이 날아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굴 시켜서 이자를 줬냐면 엉뚱한 회사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회사가 일도 안 한 사람을 일한 것처럼 꾸며서 연봉을 줌으로써 이자를 주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참 정말 낯뜨거운 그런 상황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는 조양호한테 직접 청탁한 적 없다로 끝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진화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여당이 역풍을 이렇게 일으키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어떤 탄착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뭐 사실은 이거는 뭐 갑질의 문제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 슈퍼 갑질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붕괴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청와대 비선 실세들의 슈퍼 갑질로 나라가 어지럽더니 항공 오은어 딸의 슈퍼 갑질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리턴은 재벌과 대기업 오너의 기업 사유화가 너무 당연시되어서 몰상식의 극치로 악화된 슈퍼 갑질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넘는 재벌 일가의 일탈 행동을 더 이상 유야 무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강현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청탁이면 청탁이지 간접 청탁은 뭡니까? 결국 핵심은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여파로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압승을 거두면서 진정한 그 강력한 여당의 모습을 갖추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삼선 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을 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진 분이 부탁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항공 사태에서 배우는 교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지적했던 분이 해석하고 해명하고 변명하는 모습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네요. 내 눈에 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허물만 보인다고 네. 지금 딱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사실 청탁은 부정부패 아주 기본입니다. 60, 70년대 네.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민나 도로보데스란 말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다 도둑놈이라고, 다 도둑놈이라고 이런 말이 굉장히 민나 도로보데스라고 그런 말 유행했었어요. 전부 시중에.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 중에 안 해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기본이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력해서 문민정부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와서 그거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야당의 지도자가 그것도 비서실장까지 했었던 분이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과하지 않고 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뭐 단호하게 또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아까 지금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그 설명 자체가 사실 그대로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상당히 조금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뭔가 씁쓸한 한 단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어떤 갑질에 대한 뭐 비난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같은 부류에 있는 즉 그 갑질의 주변에 있는 어쨌든 간에 그 같은 뭐 뜻을 같이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해석을 해본다면 대한항공의 저 같은 문화가 가능했던 것도 정치인들의 그 후광 효과였고 지금 그 조은하 부사장의 저같이 지금 상황을 잘 판단 못하고 진정성이 없는 사과도 간접적으로 그야말로 간접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도 정치인의 어떤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그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요즘에 얘기하는 와이드 칼라들의 그 비행이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비행보다 훨씬 그 수준과 궤를 더 심하게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점에서 계속 공분이 자아내 끊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 문희상 위원장의 취업 청탁 파문 과연 저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빛나 앵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10년 전 대한항공 측에 천함의 취업 청탁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자 문 위원장은 청탁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티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5선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 말장난을 하는 거냐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을 바보로 하든지 남자답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에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변함없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취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말 화나는 소식이라면서 받아쳤습니다. 또 문희상 위원장이 취업 부탁한 시기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직후, 즉 문 위원장이 최고 권력을 가졌을 때였죠. 이를 두고 취업 청탁을 넘어서 사실상 뇌물수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문희상 위원장이 부끄럽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는 부끄러운 줄 알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문희상 위원장의 대응이었죠. 해명에 급급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자,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청탁을 했고 왜 했는지 그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문희상 위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희상 위원장은 이렇게 대답을 전해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자신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직접 청탁은 안 하고 간접 청탁을 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 책 많이 쓰신 이동영 작가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변명이죠. 빠져나가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내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대한항공 사태도 봤었고 또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 불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뭔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해명하고 변명하고 이 수습하는 걸 뭐 제대로 못한다는 이게 얘기예요. 간접 청탁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취업 부탁도 했지만 사실 2004년에 천함이 문 위원장 지인과 함께, 그러니까 직접 문 위원장이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함이 문 위원장 지인과 함께 가서 대한항공을 방문해서 납품 계약을 따려고 하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이건 안 된다 거절하면서 대신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함이라는 사람이 지인과 함께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있지도 않는 새로운 납품을 성사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망발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당연하죠. 민간 기업에게 압력을 넣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해서 취업을 따는데 그걸 또 넙죽 받았다.
이것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는 문희상 당시 뭐 비서실장이 됐던 의원이 됐던 뭐 정치특보가 됐던 그분을 통해서 2명의 사람, 특히 그분의 처남이 왔다라는 걸 모를 리는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예. 만나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했는데 오죽했으면, 그리고 사실은 납품업체 선정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비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거는 아무리 그 실세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대신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줄게 정도 하고, 그거를 그 처남이 우리 덕분에 취업 잘 되게 얘기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가족이랑. 했겠죠, 당연히. 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수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뭐 정윤회 문건 파동도 있고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런 청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어떻게 야당 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결국은 이제 정직성에 관한 문제로 네. 원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정직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그 있듯이 네. 지금 어쨌든 그 표현 자체를 뭐 애매하게 하시지 마시고 네. 그 연유가 어떻게 됐고 또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를 봐서 우리가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재증폭되지 않도록 예. 그 자초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명밀한 그 얘기를 국민에게 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안을 더 확대 자, 재생하지 그 이동영 작가 아까 뭐 말씀을 개인 뭐 의견이긴 하겠지만 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 사태는 위기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하나를 잃었지만 2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인데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분명히 이번 사건 통해서 교훈을 좀 얻어 주시길 바라고요.